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잘못 알고. 아니, 회생 신청하시는 분들보다 변호사랑 베테랑 직원들이 모르겠습니까? 안녕하세요. 김민상 변호사입니다. 이것도 최근에 질문 많이 하는 것들 중에 약간 답답한 그런 것들이어서 정리를 하려고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립니다. 뭐냐면 배우자 명의 재산에 대한 처리예요. 처리.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법원이 어떻게 배우자 재산을 처리했는지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어떻게 처리했느냐, 혼인기간이 긴 사람들은 배우자 재산의 절반 정도를 내 재산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청산가치에 반영하라 그래요. 그만큼 갚으라는 거예요, 최소한. 근데 최근에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이 배우자 재산을 반영시키지 마라, 채무자의 청산가치에, 이렇게 바뀌었어요. 물론 원칙과 예외가 있지만 어쨌든 원칙은 그렇습니다. 이게 바뀐 지 얼마 안 됐어요. 2020년 11월 달쯤에 제가 바뀐 걸로 알고 있고, 서울회생법원에 한해서는 당연히 원칙대로 잘 지켜지고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예외 사유가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이 예외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원래 이 동영상을 한번 찍었었는데 약간 제 스타일답지 않게 약간 어렵게 막 찍었어요. 이거 우리 구독자들의 스타일이 아니야 이거. 그래서 제가 편안하게 다시 찍을 거예요. 법에는 원칙과 예외가 항상 있어요. 왜? 원칙대로만 하면 구제해주지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리고 원칙대로만 하면은 이 법망을 살살살살 빠져나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어떤 원칙을 정해놓고 예외적인 조항들을 둔단 말이에요. 이 406호일 거예요. 406호의 예외가 뭐냐면 채무자가 배우자한테 명의신탁 해놓은 걸로 의심되는 재산이거나 아니면 부인권 행사 대상인 재산인 경우에는 이거는 예외로 한다. 이 예외가 뭐냐? 반영시키겠다는 거야, 지금처럼. 근데 이 명의신탁이나 부인권 행사 대상이라는 게 상당히 어찌 보면 통상적인 경우예요. 제가 쉽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저희 집사람은 지금 전업주부예요. 전업주부. 원래는 공무원이라고 말씀드렸을 때 제가 돈을 너무 많이 벌어서 집사람한테 계속 막 뭘 갖다 주는 거야. 이렇게 한 달에 막 5천만 원씩 갖다 줘, 집사람한테. 예를 들면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해서 얘가 한 3년 동안 10억을 모은 거야. 사람이 10억을 모아서 아파트를 샀어. 지 명의로 샀어. 지 명의로 사고 갑자기 제가 사업이 완전 망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회생을 하게 됐네. 근데 서울회생법원에 신청을 했어요. 근데 배우자 재산을 반영을 안 시킨다니까 저는 진짜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럼 채권자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야, 제 마누라한테 10억짜리 집이 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제가 한 달에 나한테 10만 원씩 20만 원씩 갚는 게 말이 되냐고, 10억짜리 집에 사는데 라고 말할 거잖아요. 그게 명의신탁이에요. 그게 뭐냐, 돈은 내가 다 벌었어. 그리고 마누라 다 갖다 줬어. 그리고 명의만 마누라 이름으로 재산을 취득을 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내 거예요. 왜? 내 돈으로 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서울회생법원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각자 이룩한 재산에 대해서 반을 반영하라는 게 가혹하다라는 취지인 거지, 내가 돈 벌어서 빼돌린 재산을 반영하라고 하는 게 가혹한 건 전혀 아니잖아요. 그건 공평한 거잖아요. 어찌 보면 그런 거는 인정 안 된다는 거야, 이 실무준칙이. 아시겠죠? 그 다음에 부인권은 뭐냐면 채권자 취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행위 같은 거예요. 보세요. 내가 돈을 잘 벌어. 우리 마누라도 잘 벌어. 한 달에 1,000만 원씩 벌어. 제가 뭔가 사업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 6억, 딱 증여세 안 내는 구구간 6억을 마누라한테 줘버렸어요. 마누라가 통장에 6억 넘게 갖고 있는 거야. 그리고 나는 회생 신청했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그 돈으로 채권자들한테 나눠줘야지. 내가 빚이 많은데 회생 신청하기 바로 직전에 마누라한테 줘버린 거야. 이런 증여행위, 부인권 행사 대상이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채권자들한테 손해를 가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행위로 취득한 배우자의 재산은 전액 아니면 반 정도는 최소한 반영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청산가치에. 아시겠죠? 쉽게 설명드렸어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정리를 해드릴게요. 아주 쉽게. 일단 이 얘기를 제가 꺼낸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회생계획안을 짜거나 아니면은 우리 의뢰인들하고 상담을 할 때 요즘에는 배우자 재산 안 본다는데요? 거긴 왜 그래요? 이렇게 말씀해요. 그거 아니에요.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잘못 알고. 아니, 회생 신청하시는 분들보다 변호사랑 베테랑 직원들이 모르겠습니까? 그죠?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이 배우자 재산을 보지 않겠다는 새롭게 개정된 또 실무준칙은 서울회생법원에 국한돼서 실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확하게 그게 지켜지는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왜냐면 최근에 들어간 신청서에서도 배우자 재산 반을 반영하라는 보정들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배우자 재산을 안 본다?
아까 예외 사유 말씀드렸죠. 이 예외 사유가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서울회생법원에만 국한된 거고 예외적인 사유가 되게 많기 때문에 반영하라는 보정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어요. 이게 상당히 합리적이고 그 공감대가 형성이 된다면 마치 낙수효과처럼 서울회생법원이 회생법원 중에서는 가장 어찌 보면 대표적인 법원이니까 천천히 그쪽에서도 이걸 반영할 거예요. 아시겠죠? 다음에 더 좋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모든 것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해하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오, 이거 내가 깜빡했다 라는 것들은 제가 바로바로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